작년 이맘때 뭐 경제에 좀 권위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과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 뭐 세계 경제가 너무 호황이라서 문 정권이 그 이익을 봐서 경제는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참 재수가 좋다. 그래서 문 정권이 참 안 망할 것 같아. 참 걱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대부분 또 거기에 공감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풀린 한마디로 수십억 달러입니다. 수십억 달러의 돈으로 인해서 건건히 숨을 쉬다가 그래서 그 돈이 신흥국이나 브릭스 등으로 흘러가고 하면서 외견상으로 호황이 보이는 곳이 몇 개 좀 있고 또 독일하고 일본이 경제가 살아나는 듯이 보이지만 그것 또한 경제순환에서의 순간적인 턴이고 근본적으로 지금 풀었던 돈, 한마디로 QE라고 부르는 이 시중에 돈을 풀었던 부분을 테이퍼링이라고 부르는 돈을 빨아들이는 다시 회수하는 상황으로 양적 완화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 결국은 세계는 다시 이 아편 맞은 상태에서 아편 공급이 끊기면서 위기에 빠져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그때 작년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조금 이야기하니까 또라이처럼 이렇게 비춰졌는데요. 지금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세계에서 경제가 제일 잘 나간다라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일본, 4등 독일인데요. 이 3, 4등이 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이 3분기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전분기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이 수출이 부진하다라고 공동으로 그렇게 진단이 됐어요. 그래서 해외로 수출로 먹고 사는 두 나라가 수출이 부진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돼간다. 독일은 3분기 GDP가 전분기에 비해 0.2% 감소했고 그래서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후퇴한 것은 3년 반 만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성장률도 1.1%에 그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외신들은 이런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이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혼란, 독일의 연정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 등이 그 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독일은 3분기 수출이 전분기보다 줄고 수입은 늘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7, 8, 9, 3분기 이 GDP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3% 감소하고 그리고 이 성장률도 다시 마이너스 1.2%로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수출 부진에 자연재해가 겹친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단순히 한 분기의 일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부도 내년의 경기 전망도 매우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독일은 올해 성장률이 1.6%에 그칠 거다. 내년에는 1.5% 이하일 거다. 일본은 올해 성장률이 1.1%고 내년에 성장률은 그보다 더 낮은 0%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원인들 중에는 중국과 신흥국의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짐으로써 이 수출이 독일이나 일본조차도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데 원인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여러 경제학자들이 또 다른 글로벌 경제 위기가 머지않아 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일부 IB, 즉 투자은행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 위기가 어떤 형태로 다시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가지고 터질 것인가?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의문이 정폭되고 있는데요. 혹자는 미국의 경제 호황이 11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미국도 내년에 이 급격한 불황으로 빠져들 우려가 높다라는 예고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이 지금 경착륙을 할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서로가 지금 데미지를 입고 있는데 중국의 이제 성장률은 6% 초반, 정부 주장으로 6% 초반인데, 자, 트럼프는 중간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강공으로 나가게 될 거고,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국가통계국 추산으로 중국의 이 자동차 판매가 작년보다 12% 정도 줄었다. 그뿐만 아니라 고가 소비재 판매도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사무용품, 담배, 술 등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판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국의 이 지금 경제의 추락은 결국 한국 경제에 본격적인 데미지를 입힐 것이다. 한국 경제가 중국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35%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셋째, 그동안에 지금 한국으로 보자면 이 한국의 수출, 모든 이 수치를 뒷받침해온 이 한마디로 공부 잘하는 두 사람이 한국을 이렇게 먹여 살린다 했는데 그게 뭐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였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가 현대자동차는 벌써 어려워졌고 삼성전자도 지금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삼성은 내부에 아까 제가 사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권과 관련되는 통치 리스크가 삼성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려스러운 부분은 한미 동맹 균열 우려가 지금 또 한국에 닥치고 있습니다. 자, 남북 경협이 지금 정권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북 경제 제재를 풀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경고를 한국의 은행과 대기업들에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굉장히 미국 유일하게 좀 지금 버티는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독일하고 일본은 어려워지고 있고 중국은 붕괴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버티겠는가 하는 우려가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같은 나라들 중에서 몇 개는 실질적인 금융위기에 부딪혀서 이렇게 부도가 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과거처럼 한두 나라가 연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규모가 제법 큰 나라 중에 신흥국 중에서 여러 개가 동시다발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겠나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원조 닥터 둠이라고 즉 이렇게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라는 마크 파브 등 이 해외의 유명한 투자자들이 6개월 내에 세계 경제가 침체와 위기를 이렇게 맞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지금 두 가지 지금 설이 있어요. 그럴 때 한국이 경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한국 경제가 지금 전방위로 모든 것이 취약하다. 그런데 한국의 이 가계부채 1,400조를 주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기업 부채가 2007년 이후 9천억 달러가 증가했다. 9천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900조가 훨씬 넘는 돈이죠. 1,000조가 넘죠. 자, 10년 전에 10배다. 그래서 이런 많은 한국의 이런 기업 부채, 회사채가 한마디로
한국의 경제 위기에 중요한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미국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한국 정부가 견디다 못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한국의 가계부채,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트럼프가 현재 임기 후반 2년에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자기 대선에 못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본인은 재선을 포기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중국과의 통상 마찰 또 유럽과의 통상 마찰 등을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철강 자동차에서 시작된 미국 이 통상법 232조 안보를 이유로 무슨 이 관세 등을 갖다가 폭탄 관세를 매기는 이런 부분이 다른 분야로 확산되면서 우리한테 이 직접적인 타격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맥킨지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세계 경제가 새로운 위험 속에 빠져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에서 극복되는 동안에 이 어느 때보다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수준의 엄청난 부채가 생겼다. 그런데 이 부채를 놓고 사실은 어쩔 수 없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규제당국이나 이런 또 정부의 한마디로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부채를 갖다가 쌓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으니까 이 부채를 갖다가 굉장히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자, 어떤 문제가 중요한가 하면 기업 부채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개발도상국의 기업의 부채가 늘면서 특히 이자율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게 부채가 외화 즉 달러로 이렇게 표시되었을 때 자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 한마디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엄청나게 높아지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달러의 한마디로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감당 불가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의 리라화가 최근에 난리가 난 것도 지금 이것이 터키뿐만 아니라 EU와 다른 터키와 관련 있는 외국 은행을 흔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들마다 회사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채들 중에서 휴지 조각 채권, 즉 완전히 가치를 상실한 그런 정크본드 수준의 등급이 낮은 회사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신흥국 시장의 회사채 발행의 4분의 1이 전부 부도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에도 엄청난 액수의 회사채가 발행될 거고 기존에 발행된 회사채를 갚지 못하고 재융자하는 것도 2조 달러 이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이렇게 회사채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품과 이 주택담보대출도 위험 요인인데요. 자, 2008년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서 비롯된 이 금융위기의 핵심이 그동안 다 잊어버렸어요. 미국의 부실한 이 부동산에 대출해 준 것이 문제가 되어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다가 이게 터져버렸는데 금융위기가. 이제는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 상하이, 시드니, 런던까지 전 세계의 부동산이 최근까지 최고가를 갖다가 이렇게 상한선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을 찌를 만한 전 세계의 대표적인 도시에 있는 주택 가격 등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아닌 은행 이외의 대출 기관들이
지금 미국의 신규 담보 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흔히 그림자 은행이라고 부르거나 더 나아가서 기존의 은행이 아닌 유사 대출 기관이 서민들에게 가지고 있는 부채가 매우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부채가 뭐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닌데요. 급속하게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의 가계나 정부 비금융 기업의 부채의 절반이 부동산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중국의 이 부채는 터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 정부가요, 수익성이 낮은 이 SOC나 공공주택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 돈을 빌렸는데, 2016년에 중국 지방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42%가 빚을 갚기 위해서,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낸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 정부 중에 이제는 부도가 나는 중국의 성들이 점점 늘어날 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이 지금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 중에 4분의 1이 이 그림자 은행이라고 부르는, 한마디로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 금융권에 의해서 이렇게 대출이 나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과 지방 정부의 지금 이 채무 지급 불이행이 그냥 폭발을 하면 중국 시장 자체가 한마디로 터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그림자 은행에 돈을 쏟아온 투자자와 기업들이 지금 같이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이나 지방 정부는 중국의 공식 은행에 데미지를 입힐 거고, 그림자 은행에는 한마디로 중국의 이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집어넣은 돈, 기업들이 넣은 돈이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중국이 한마디로 줄타기하는 이 마술사처럼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줄에 떨어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 가장 또 심각한 부분은 세계 주식 시장이 심각한 폭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신중하게 조사하고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는 과정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상품이나 또 주식과 관련된 이 파생 상품들도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그냥 붐에 의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형태가 일반화되어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암호화폐, 비트코인 등이 또 다른 이런 이 금융시장의 붕괴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의 경제는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한국 경제가 이런 부분들을 버텨낼 체력이나 지금 기본적인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한국이 문제가 없어도 해외에서 이게 터질 건데, 그 터질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 한국이 지금 중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 속에서, 또 한국의 주력 기업들조차도 지금 흔들흔들하는 속에서, 또 한국의 성장률이나 실업률, 또 투자와 소비 등이 모두 어렵고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는 속에서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가 버텨내지 못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기가 없어도 세계 위기가 닥치면 한국 경제가 데미지를 입어서 못 버틸 건데, 한국 경제가 지금 위기 속에서 숨만 쉬고 있기 때문에 못 버틸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문 정권은 지금 북한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좀 있으면 북한은 그냥 두 번째 문제고, 눈앞에 닥치고 있는 거대한 퍼펙트 스톰 쓰나미를 감당을 못하게 됨으로써 이 정권은 스스로를 정리하게 될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